안녕하세요. 나남티TV의 제우스 남성원 원장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루의 행동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행동치료 했는데도 그렇게 큰 호전이 없다. 그럴 때는 우리 약물치료도 시도해 볼 수 있고 수술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배부신경 차단 수술이라고 막 수술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수술하는데 이제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수술은 일단은 신경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은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신경을 자르지 않고 하는 조루 수술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비슷한 원리긴 해요.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감각이 떨어지고 발기부전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고주파를 이용한 조루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고주파 조루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사실 이거는 수술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시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보기 힘들고 시술에 가깝습니다. 이 고주파 치료가 처음에는 1990년대에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처음에 시작된 거는 통증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 고주파를 도입을 했는데, 이 고주파를 이용한 통증의 치료의 원리를 보면은 도잘 루트 강글리온에 이 고주파를 흘려주면은 C포스가 형성되고 이 C포스에서 페인이 경감되고 이런 원리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아프진 않아요, 그죠? 보통 이게 아프진 않은데 어떤 누군가에게서는 이걸 아픈 통증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남들과 비슷한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아픈 부위에 고주파를 흘려주면은 이런 때렸을 때 이 정도 가지고도 아픈 이상 감각들이 좀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로 고주파 치료를 통증 치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 치료하는 이 고주파를 조루 치료하는데 응용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신경 분포가 허리 쪽이랑 음경신경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가 좀 비슷해요. 원래 신경에는 이제 수초라는 게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 이상 감각이 있는 그런 신경에 이 수초에 고주파를 흘려면 좀 잘 안 먹어요. 근데 허리 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신경이라든지 음경신경에는 수초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를 흘려주면은 그런 통증을 절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요. 이런 고주파 치료를 조루 치료하는데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2010년도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 저널 오브 안드롤로지라는 잡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남성학회지죠. 쉽게 말하면은 2010년도에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결과가.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 IELT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은 질내 사정 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삽입 후 사정할 때까지 시간이거든요. 그게 18초 정도에서 시술 후에 139초, 18초 만에 사정한다? 되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는데, 사정 시간이 물론 긴 분들은 18초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진료실에서 얼마 만에 사정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삽입하자마자 사정한다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139초까지 늘어났으니까 거의 한 7배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139초에 한 2분 정도 돼요. 하지만 삽입하자마자 사정하는 분들이 2분 정도까지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SSS가 뭐냐면은 성만족도 점수예요. 성만족도 점수. 그게 1점에서 5점 엄청 늘어났죠. 파트너의 SSS, 파트너의 성만족도. 사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힘들거든요. 남자가 나는 1에서 5 됐는데 여자가 2에서 3 이러면은 좀 난감할 텐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표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통증, 그리고 발기부전. 시술을 하게 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출혈이나 감염이거든요. 이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늘구멍 하나로 내는 거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작용이 없이 시술을 할 수가 있었다. 그 수술하고 나서 한 1, 2개월 정도는 샤워하는데 물 막 가면 아프다 이런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이 수술하는 분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은 그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무서워서 꺼리고 하시다가 고주파 조루 시술은 이런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주파 조루 시술에 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의료법상에서 이 의료법상에서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든지. 근데 제가 300개에서 400케이스 하면서 아직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차마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이거는 통증이나 수술하고 아프다, 수술하고 발기부전이 왔다 이런 분들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시술을 하신 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시술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T링이라고 T자 모양의 링이 있어요. 그거를 넣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체 진피를 내서 음경 확대를 예전에 시도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음경에 배부 신경하는 그 신경을 덮었어요 이미. 그런 분들이 조루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덜어내고 그 안에 열어가지고 신경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피도 많이 나고 된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쪽에다가 구멍 하나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수술 안 한 우리 뿌리 쪽까지 내려가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경에 확대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고, 조루 수술도 한 번 했는데 좀 악화돼서 다시 수술하고 한 두세 번 하신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 세 번째쯤 할 때쯤 되면은 이게 협착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하면은 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피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거기 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 쪽에 하면 됩니다. 뿌리 쪽은 우리가 시술 한 번 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하면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수술 시간이 짧다. 한 10분 안쪽에서 대부분 끝나요. 물론 조금 까다로운 분들이 있긴 한데 진짜 맥시멈 15분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당일 샤워 가능하다. 수술해 놓으면은 한 일주일에서 실밥 뽑을 때까지 샤워하기 좀 힘들어요. 샤워하기 힘든데 성관계 당연히 안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멍 하나만 딱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샤워 가능하고 다음날쯤에 성관계도 가능하다. 그래서 금방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 관계했다고 문제돼서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겟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왼쪽이 좀 자긴 예민한 것 같다. 또 오른쪽이 좀 예민한 것 같다. 좀 예민한 분들은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경 소대 쪽이 좀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주파를 통해서 음경이 어디든지 우리가 자극되는 어디든지 시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랑 이런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부위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좀 많이 해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은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단점은 뭘까? 기계가 좀 비쌉니다. 이 기계가 좀 비싸서 아무래도 시술이 조금 단가는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술 중에 약간의 불편함? 살짝의 통증은 좀 있을 수 있다. 시술하면서 강도가 있어요. 한 1단계, 2단계, 3단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1단계부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단계쯤 가면은 대부분 약간 통증을 좀 느끼십니다. 근데 통증이 막 못 참을 정도의 통증까지는 아니고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은 당연히 그렇게까지 시술하진 않아요. 약간만 자극 오는 참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한 2단계, 3단계도 충분히 견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3단계까지도 하고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느끼는 약간 불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괜찮은데 조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수술하면서 음악도 안 틀고 조용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자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 부위, 저쪽 부위 이렇게 말씀을 해가면서 여기가 지금 예민한지 저기가 예민한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환자를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시술에 대해서 환자 만족도가 되게 좋으세요. 내가 지금 여기를 시술받고 있고 뭔가를 치료가 됐고 뭔가를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만족감이 좋으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단점 중에 또 하나가 아직까지 그 논문에도 그랬지만 장기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는 없었어요. 저희 병에서도 나온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몇몇 분들 이제 저희 병원에 이 시술 때문에 또 다른 치료 때문에 오셨다가 이 시술 받고 계셨던 분들 여쭤보면은 괜찮았던 분들은 괜찮게 오래 가시는데 일부 분들은 재발이 되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시술했는데 1차 때 괜찮았다가 한 석 달 정도 돼서 재발해서 2차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이분들 하나하나 저희가 연락을 하면서 장기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수집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술했던 분들 상당한 많은 부분들 굉장히 만족을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고주파 조루 기계거든요. 제가 쓰는 기계인데 요거를 오늘 한번 켜서 제가 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를 켰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환자랑 접촉이 없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세팅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부작용이 없을까? 신경을 손상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2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논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논문에 나온 내용들로 세팅한 거고 강도는 45V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V가 한 1단계, 60V가 한 2단계, 75V가 3단계로 이렇게 저희가 시술을 하고 있는데 42도는 어떤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는 온도가 아니거든요. 42도 우리가 만졌을 때는 그냥 따뜻한 느낌의 그런 온도예요. 우리가 이제 이 바늘이 우리 음경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시술 중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경에서 고주파를 가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고주파하면은 뭐 신경 태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전기만 살짝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증 감각을 자주 받는, 세게 받는, 같은 자극을 받아도 과민하게 왔던 그런 자극에서 훨씬 좀 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감각까지 그런 게 아니라 이상 감각에 대해서만, 통증으로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느낌은 그대로 있어요. 발기부전이 올 수가 없어요. 신경 손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올 수가 없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수술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발기부전이라든지 감각 이상, 통증 이런 것들이 이걸 해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평소 감각은 그대로 다 받고 열도 42도이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오지 않아요. 참고로 이 시술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뭐 왜 다른 데서 많이 안 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잘 찾아보면 하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술을 한다고 하면은 근처에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요. 정말 효과 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근처에 있는 비뇨기과 선생님이 저희 이 시술을 받으러 오셨었어요. 조루 때문에 많이 고민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과 나눴던 이제 카톡 내용을 살짝 공개를 해드리면은 보시면 이렇게 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가 있고, 이 수술 결과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논문에서 한 7배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3분 하던 사람이 7배라고 해서 21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시술해보니까 늘어나는 데는 한계는 있어요. 그 한계치가 있고 1분 하던 분이 한 3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해가지고 자기는 이걸 한 번 더 받으면 5분이 될 것 같다 시술 받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아요. 이 시술로 얻을 수 있는 한계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거 해서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 세 번째 할 때는 첫 번째만큼 늘어나는 건 못 느꼈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조루는 대한민국 남자의 30-40%는 있다고 해요.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아닌데 30에서 40%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조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조루가 있다 하더라도 뭐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했지만 효과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자, 이상으로 고주파 조루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이나 저희 병원에 연락 주셔서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고주파 조루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남TV의 제우스 남성원장 이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